안녕하세요. 변호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인사관리 측면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난 2월 6일에 한번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3월 5일입니다. 현재까지 좀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많이 발표한 것도 있고 또 상황이 좀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새로 발생하는 게 있어서 해당 내용들을 Q&A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Q&A는 일단 확진 환자와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아서 출근을 못할 때,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이 유급이냐. 이건 원칙적으로 확진이나 격리 대상 통보를 받은 건 개인 질병, 회사 사정이 아니라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원칙은 무급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거를 크게 보면 회사 사정에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로 많이 구분을 가져갑니다. 노동법에서는 어떤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게 그게 회사 사정이라면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게 개인에 대한 귀책이냐 사용자의 귀책이냐를 구분하게 돼 있는데 사용자의 귀책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휴업수당을 지급해라. 휴업수당은 얼마냐? 평균 임금의 70%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계속 구분자를 가져갈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확진 환자와 격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고요. 개인의 질병이라고 본다. 근데 개인의 질병이라고 보는데 근로제공을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무급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급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앞으로도 쭉 그리고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쓰는 건 가능하냐?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질문에서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면 당연히 쓸 수 있어요. 그거를 무급인데 연차로 자기가 처리를 하겠다. 원하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 회사가. 요거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런 확진 환자와 격리 대상자가 무급이 원칙인데 유급으로 해야 되는 경우 두 번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취업규칙의 질병휴가에 대해서 정해진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질병휴가는 뭐 기본급의 몇 프로를 준다, 뭐를 얼마를 준다라는 식으로 이미 규정상에 유급으로 정해져 있다라면 해당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질병휴가를 갖고 있는 회사 중에 질병휴가를 가려면 연차를 소진한 후에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걸 규정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무급인데 질병휴가라는 규정 때문에 유급으로 의무가 된 거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서 연차 사용 소진을 원칙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개인에게 규정에 따른 질병휴가로 유급이 부여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질병휴가의 전제가 연차 사용 소진이라면 이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유급이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사업주가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고시로 해서 나왔는데 감염병 예방법에서 근로자가 원래 무급인데 회사가 유급으로 줘야 될 의무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회사한테 1일 상한 13만 원의 지원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하는데 이걸 받은 경우, 회사가 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유급 휴가비 지원이 있고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지원받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받았다라면 회사한테는 유급 휴가 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다면 회사는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지 못한 거고 그렇다면 유급이 의무가 아니라 무급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받았다면 회사는 유급 휴가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고 그때는 유급이 의무가 아니라 무급이어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두 번째.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고요. 이 두 번째는 회사의 자체 판단으로 출근을 금지하는 경우.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뭔가 좀 의심스러운 지역에 갔다 왔다든지 발열 증상이 좀 있다든지 해서 공식 통보는 없었지만 출근을 금지하는 경우,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 제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체적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사정이라고 판단해서 휴업수당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회사 사정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앞에서의 구분자는 첫 번째는 근로 제공을 할 수 없었고 그게 개인의 질병으로 판단한 거고요. 이 두 번째는 근로자는 근로 제공을 할 수 있는데 회사가 자체적인 예방을 위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본다. 그래서 휴업수당 평균 임금 70% 나가야 된다. 근데 이때도 당연히 회사가 전액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노동법은 하한선을 기준점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휴업수당을 70%를 주라는 얘기는 최소한 이만큼은 주라는 거지 그거보다 더 높게 전부 다 그냥 공과 처리한다든지 해서 급여를 다 지급하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 회사도 꽤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당연히 급여를 전부 지급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라면 세 번째와 이제 네 번째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셧다운하는 경우 또는 회사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부서 아니면 일부 공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회사가 셧다운하는 경우가 세 번째, 네 번째 구분인데 먼저 세 번째는 우리 근로자 중에 확진 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가 우리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우리 건물을 폐쇄해야 된다 이런 경우 우리 건물 어떤 공장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결론은 사업주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귀책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관련 근거가 여기 제가 관련 행정해석과 최근에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노동부에 공문을 첨부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사업주의 세력 범위, 사업주의 지배력 하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확진 환자가 그 건물에 방문했다든지 우리 회사에 확진 환자가 있어서 건물을 폐쇄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천재지변과 준하게 해석을 해서 결국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노동부가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는 이 경우에 없다. 근데 아까 제가 연차를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건 가능하지만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개인적으로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을 해서 난 쉬겠다. 그래서 나는 급여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연차 휴가의 대체라는 게 있습니다. 연차 휴가의 대체라고 이거는 이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가지고 특정한 날에 전 직원이 연차를 쓰는 제도가 연차 휴가의 대체라는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이때도 어차피 무급으로 가면 당장 월급이 감액되는 게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해가지고 해당 기간을 전 직원이 연차 휴가를 쓰는 걸로 하겠다라는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인데 이 네 번째는 앞에서는 회사 사정이라고 안 본 건데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꼭 이번 사태만 아니더라도 매출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서 잉여 인력이 발생을 하고 원자재가 들어오질 않아서 생산 라인을 중단을 좀 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매출 저조나 원자재 부족 이런 것 때문에 회사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는 이건 당연히 대표적인 회사 사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평균임금 70%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럴 경우에는 지금 고용지원금이 휴업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회사가 어떤 근로자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하지 않고 인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원금을 주는 게 휴업지원금인데 이 휴업지원금에 대해서도 최근에 2월 28일 정부 종합대책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휴업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휴업수당, 평균임금 70%를 회사가 근로자한테 주면 그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가 지원이 됐었어요. 근데 2월 28일 날 정부 종합대책 발표를 한 거는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언제부터 올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걸로 발표를 했고요. 또 이 휴업지원금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을 해야만 가능한 건데 그 요건의 대표적인 게 매출액이 전년 같은 달 대비 15% 이상 감소를 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이 매출액의 15% 감소를 따지지 않고 여행업 등 일정 업종들은 매출 요건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기로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고용지원금은 만약 우리 회사가 좀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가 안 좋다라고 하면 꼭 코로나 바이러스랑 상관이 없이 매출이 만약에 많이 저조가 됐고 어떤 휴업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면 한번 많이 고민해서 활용하시면 좋은 제도고요. 이 휴업지원금은 크게 보면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 시간을 20% 이상 단축하거나 이게 한 가지 케이스고요. 또는 이 20%랑 상관없이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근로자 한 명 이상을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물론 전제는 매출 요건이든 여행업이든 해당돼서 그 회사의 휴업지원금 요건이 해당이 될 때 이런 20% 이상을 단축하는 제도를 쓰거나 전체 근로시간에 아니면 근로자를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한가? 재택근무요. 이게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노동부에서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택근무라는 건 회사에서 근무를 할 걸 근무 장소만 그 재택으로 바꾸는 거라서 사실은 근로시간이든 이런 게 다른 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근로 장소의 변경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사항입니다. 근무 장소의 변경이. 근데 현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업무상 필요성이라는 게 크다면 인사발령권으로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어서 이번에 근무장소의 재택근무는 근로자 동의 없어도 일단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재택근무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사실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무 시간은 사실 변동이 없고 당연히 급여는 전액 지급되는 거거든요. 재택근무는 근로를 집에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때 출퇴근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무 일지를 써야 되느냐 등등등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출근과 퇴근 보고 정도는 어떤 뭐 이메일이든 아니면 부서장을 통해서든 카카오톡을 통해서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업무 일지는 뭐 회사에서 정해서 그날의 업무 일지를 제출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재택으로 불가능한 업무들, 뭐 매장의 판매직이라든지 영업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재택근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는 재택근무를 해서 급여를 다 주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휴업으로 처리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휴업수당이라는 게 휴업이라는 건 휴업수당 70%를 주면 그 회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인사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거라서 가능은 한데 사실 이럴 경우에는 누구는 급여를 다 주고 누구는 70%만 주니까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걸 인사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러면 그 업무가 어차피 안 되는 업무라면 어떤 교육 훈련의 기회로 뭐 지금 온라인으로 해야겠죠. 뭐 오프라인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건 지금 이 시기에 모일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떤 교육 훈련이나 자기 개발의 기회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은 가족 돌봄 휴가 얘기가 이제 노동부 발표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어요. 2월 28일 정부 발표에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먼저 가족 돌봄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 돌봄하고 관련해서는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해서 이 휴직은 90일, 휴가는 10일, 이 근로시간 단축은 일정한 근로시간을 매일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제도인데 다만 근로시간 단축은 2020년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입니다. 아직 단계별로 시행하는 시기여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300인 이상 사업장만 2020년엔 가능하고 내년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한 건
가족돌봄 휴가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서 어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 이럴 때 10일 이내에서 1단위로 끊어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인데 이게 무급입니다. 무급. 원칙적으로 무급인데 이게 무급으로 하다 보니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 되니까 노동부에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2월 28일 날 1일에 5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근데 한도는 5일이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무급인 거고요. 근로자는 정부에서 1일에 5만 원씩을 지원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대상은 첫 번째로는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의 확진자나 의사 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고요. 두 번째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휴교 등으로 인해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원 혜택은 1일에 5만 원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로자에게 최대 5일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각각 5일인 거고요. 맞벌이 부부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5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근데 가족 돌봄 휴가가 무급이어도 상관이 없이 무급으로 정해져 있지만 노동법에서 간혹 회사가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이 지원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은 이것도 이제 노동부에서 갑자기 이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신청 방법은 아직 전산이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고 현재 전산 시스템을 노동부가 개발 중이고요. 예정은 3월 16일 이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 기간은 저희가 국내 첫 번째 확진 판정일이 2020년 1월 20일이거든요. 이 이후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이 발표 전에 사용한 거잖아요. 그것도 소급해서 반영해 주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예, 이번에는 특정 종교,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신천지인데요. 신천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출근을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돼서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회사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근로자들에게 어떤 보고를 하라 아니면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 이제 끝났으니까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내역을 통해서 신천지 신도임을 확인해서 어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발생을 해서 먼저 세 가지 주의할 점, 관련 법령에서 좀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보면 균등한 처우라고 해서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만을 이유로 어떤 근로조건을 차별한다든지 이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어떤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한번 이런 조항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작년부터 많이 이슈가 됐죠.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게 근로기준법에 들어왔고요.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특정 종교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따돌림을 한다든지 업무를 배제한다든지 회식 배제를 하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인데요. 저희가 연말정산 자료를 낸 거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각 회사마다 양식을 만들어서 갖고 계실 건데 그 개인정보보호 동의서에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좀 포괄적 문구가 있다면 결국 이 부분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76조의 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범위 외에 활용할 수 없다라는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할 수 있냐?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얘기인데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가 아니라 결국은 신천지 신도는 지금 감염병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회사 자체 판단으로 자가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케이스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능하다. 근데 가능한데 회사 자체 판단이니까 공식 통보를 받은 건 아니니까 결국 2번이죠. Q&A 2번처럼 휴업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 재택근무 명령이 가능하냐? 이건 앞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듯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급여는 전액 지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내역을 통해서 신천지 신도를 확인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서 회사마다 개인정보 동의서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 직원에게 신천지 신도는 보고를 해라 라는 게 가능하냐? 이거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교의 탄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석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로 밝혀진 직원에 대해서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사실은 퇴직을 권고 자체를 하는 거는 권고사직이라는 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 거고요. 강행을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거지만요. 하지만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행위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퇴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그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신천지 신도임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행을 해서 해고를 한다. 그럼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지금 사태도 그렇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천지 신도를 파악하고 나서 향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서를 변경한다든지 근로자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서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 등 부당한 인사 발령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8번째로 회사에서 전염되면 산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업무랑 관련돼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해당되는 게 기본적인 산재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발표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업무 수행 중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이거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이러스 노출의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공단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제시를 하고 해당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산재다라는 요건을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업무 활동의 범위라든지 업무 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등 이런 요건에 다 충족한다면 산재로 인정된다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연근무제 얘기입니다. 단축근무제나 시차 출퇴근제 등 지금 노동부에서도 유연근무제를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감염의 확산을 좀 예방하고자 노동부에서도 유연근무제 시행을 권고하고 있고요. 근데 권고하고 있는 거지 유연근무제를 회사한테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럴 때 그러면 급여지급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시차 출퇴근제. 시차 출퇴근이라는 건 일일 소정근로 시간은 변동이 없는 거거든요. 하루에 8시간이면 8시간 이건 변동이 없고 출근을 땡기거나 퇴근을 늦추거나 이런 식으로 출근과 퇴근 시간만 조정해서 원래 9시에서 6시 출근이었는데 10시 출근해서 7시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1일의 소정근로 시간 변동이 없는 거라 시차 출퇴근제는 급여의 변동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단축근무제. 단축근무제는 일일 소정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일일 소정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건데 하루에 8시간 근무를 뭐 6시간 출근 1시간 뒤로 미치고 퇴근 1시간 앞으로 당겨서 하루에 8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한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하에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으니까 그 2시간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비례해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 조건의 변경이고 그거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 동의, 근로자 개별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단축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만약에 급여 감액 없이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게 없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들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근과 퇴근을 통해서 근무 시간 줄여주고 급여는 전액 원래대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좀 꽤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이건 동의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유연근무제 시행은 이번 코로나 사태랑 상관없이 일정 요건이 충족을 하면 고용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서 유연근무제를 안 하고 있다가 유연근무제를 하게 되면 노동부에 고용지원금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만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휴업수당을 줄 의무가 있거나 유급이 의무인 경우에 근로자 동의에 따라서 무급으로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실은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서 질문을 이렇게 만든 거고요. 요즘 이제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휴업수당조차도 아무리 지원금을 활용한다고 해도 휴업수당조차도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면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 휴업수당이나 유급이 의무인 경우에 무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근로자 개별 직원의 개인별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자기의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게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 과반 동의라는 게 노동법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통해서 무급 휴가, 무급 휴직이 가능하냐?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로자 개인의 임금을 포기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직원들 개인의 동의만 있어야 되고요. 누구는 동의하고 누구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동의한 직원만 무급이 가능한 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에 있는 신청서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Q&A 한 10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관련법이나 관련 근거는 제가 2월 6일에 주로 관련 법이나 큰 틀에서는 설명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마무리되고 다시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